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여러분과 같이 크레버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자, 이번에도 배당을 결정을 하면서 오히려 통 크게 그 배당 규모를 늘렸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 크레버스에 오래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실 만한 그런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제 새롭게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국내의 지금 현재 교육산업 시장의 국내 전망과 더불어서 글로벌 산업, 글로벌 교육산업의 전망, 오늘 영상에서 간단히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향후 이 크레버스의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갈 가능성이 높을지에 관한 내용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배당 같은 경우에 여러분 23년도 6월경에 이렇게 중간 배당으로 라고 해가지고 배당 구분을 중간 배당으로 해서 시가 배당률 기준 5.3%에 해당하는 1주당 1,000원에 해당하는 현금 배당 방식으로 23년도 6월 30일에 이제 배당 기준일이었고요. 8월 21일에 지급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번에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뭐냐? 보시면요, 이젠 배당 구분으로 결산 배당으로 해당이 되는 똑같이 1주당 1,000원에 해당하는 시가 배당률 무려 5.8%에 해당하는 배당 기준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렇게 또 한 번의 배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 배당 기준일 이 23년 6월 30일부터 만약에 23년도 12월 31일까지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한 주당 무려 2,000원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거를 시가 배당률로 환산을 했을 때 단순히 여기선 5.3%, 여기선 5.8%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11.1%거든요. 정말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흔치 않은 배당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이 국가 차원에서 이 저PBR 관련주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대한민국 주식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를 없애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기업들이 알아서 주주들한테 환원도 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라. 그 중에 방법 중 하나가 배당이 될 수가 있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크레버스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다음부터 계속 매년 유지를 해온 이 배당 정책을 오히려 더 강화를 하면서 2021년도부터 이때는 이 실적에 부합하는 연간 주당 2,000원 수준의 고배당을 실시를 하고 있는 굉장히 착한 기업입니다. 정말 드물죠, 이런 기업들. 그래서 혹시나 모르고 계셨던 분들, 모르고 계셨던 주주님들 계시다면 이 부분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 교육산업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아마 이 크레퍼스가 어떤 기업인지 좀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만 이 기업 개요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레퍼스는요, 98년도에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주요한 매출은 수강료를 통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레버스의 구 명칭이 여러분 청담 러닝이었죠. 청담 러닝. 아마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도 모르고 계셨던 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많다라는 표현보단 흔치 않게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드려봤고요. 자, 이 크레퍼스는요, 모듈형 융합 교육 브랜드 사업을 도입하는 동시에 인터랙티브 그리고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핵심으로 하는 메타버스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메타버스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분만 간단히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건 매출액과 비중입니다. 20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약 4년에 걸친 매출액이에요. 19년도엔 1749억 원이었다가 22년도엔 2274억 원의 매출을 발생을 시켰는데, 이 과정 동안 여러분 단 1년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매출액을 지금 이루고 있는 비중, 매출액의 비중도 한번 보시면 오프라인 교육이 84.2%로 과반수를 훨씬 넘는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크레버스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 사업 매장이라는 표현 이퀄 학원이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학원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이 오프라인 교육에서 굉장히 상당히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실적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방금 매출액은 보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하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부분 보면은 약간의 등락폭은 있지만 그래도 적자로 전환이 된 적도 한 번도 없고 이 정도면 견조한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23년도 실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보시면요. 이 부분은 매출액도 체크를 해야겠죠. 이거 1분기, 2분기, 3분기 다 더하면 여러분 1782억 원이란 금액이 나오는데 직전 연도인 2022년도 연간 매출액과 비교를 해봤을 때 493억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액을 미뤄보았을 때 493억 원보다 한 번도 밑으로 매출액을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23년도 매출액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좀 지배적입니다. 이러할 전망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분기, 2분기, 3분기 다 더하면요 226억 원이 나와요. 근데 이 직전 연도인 22년도 영업이익과 비교를 해봤을 때 31억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분기, 2분기, 3분기 이 영업이익을 미뤄 보았을 때 31억보단 훨씬 더 많은 훨씬 더란 표현보다 31억 무조건 초과하는 이런 영업이익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23년도에 증가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미 1분기 때 지난해 22년도 연간 당기순이익을 한 번에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초과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 실적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보실 건 국내 시장, 에듀테크 시장의 규모와 그리고 전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4년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위치를 해 있어요. 근데 26년까지, 20년도부터 26년까지 6년이란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 8.5%의 굉장히 높은 수치죠. 한 번도 밑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년 뒤인 2026년도엔 10조 원을 넘는 시장의 규모가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 이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의 추이를 한번 좀 보시면요. 지금 현재 저희는 2024년도에 와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글로벌 시장은요. 무려 16.3%에 이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위 자체가 조 단위이기 때문에 이미 24년도 올해의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의 규모는요 438조 원 규모이고 25년도 내년이죠. 내년엔 484조 원 규모로 또 한 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넓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혹시나 우리 여러분 중에 이 에듀테크라는 용어를 모르고 계신 분들 위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이 정보통신 기술이 합쳐진 교육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러닝은 다들 대부분 알고 계시죠? 인터넷 교육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교육인데 이 이러닝과 에듀테크가 도대체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좀 보니까 이 에듀테크 안에 이러닝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이 에듀테크 안에만 있는 개념으론 AR과 XR 같이 가상 증강현실이죠. 이런 것들까지 활용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이건 이 러닝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를 해봤다면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내용 마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와서 한번 좀 보시면요.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스권 안에서만 약한 상승 하락만 반복을 해주면서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보시면요. 이때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어요. 이때 장중 고가 26.6%까지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장 마감을 했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버스 플랫폼 기술 협약을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강한 수급과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26%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이후도 바로 당장 그 다음 날도 이 박스권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갇혀서 이렇게 이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만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트 자체를 굉장히 거시적으로 2008년도부터의 차트입니다. 이렇게 놓고서 제가 이 히스토리를 다 하나하나 읊어드리면 너무 영상이 또 길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가장 최근의 주가만 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조금 고무적인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그렇게 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동반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진 않지만 상승 모멘텀은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이 크레퍼스의 개별적인 호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교육 산업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를 함에 따라서 지금 의사들이 막 파업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자료를 한번 좀 보시면요. 자, 전공의 집단 사직 확산, 의료 공백 현실화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대 증원을 반대를 하는 의사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휴업 및 휴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정부에 대항을 했다면 지금은 아예 이게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의료업계가 굉장히 잡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투자를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우리한텐 의대 명수가 머릿수가 증원이 되면 우리한텐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원리를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자, 의대 증원이 만약에 됩니다. 그러면 의대에 진입을 하는 진입 문턱 자체가 난이도 자체가 진입 문턱이 어느 정도는 낮아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재수생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도 나도 의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직전 연도에 수능에 합격을 한 이런 친구들도 나 굉장히 수능 성적 좋았는데 나 1년만 더 공부하면 의대 갈 수 있겠는다면서 이 재수생들이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사교육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크레퍼스는 이 사교육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텐 수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러한 상승은요. 이 크레퍼스의 개별적인 호재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단 이 의대 증원 이런 정책 때문에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이러고 있지만 아무튼 이게 만약에 정책이 확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확정은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의사들이 막 파업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귀는 지금 열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수정이 안 되는 이런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발표는 났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귀는 지금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의대 증원이 되면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그러면 재수생이 증가를 할 테고 그러면 사교육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교육산업 자체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의 원인은 이 테마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한테 고무적인 사실은 그래도 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은 아니지만 지금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검은 색깔 라인이 241선입니다. 241선인데 계속 밑에서만 이렇게 놀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이 241선 위로 올라와 줬다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고무적일 수 있겠죠. 이전까지 이 241선이 저항선 라인으로 역할을 하면서 이 박스권 돌파 자체를 우리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241선 위로 올라와 준 만큼 어제도 여러분 장중 여기까지 빠졌거든요. 11선, 61선, 121선까지 터치를 하고 다시 말아 올렸어요. 그래서 다시 말아 올리면서 241선 위에 안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선 지금 현재 이 241선 근처가 지지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 17,500원 부근이네요.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저항 라인은 사실 여러분 이렇게 차트를 놓고 보면 굉장히 이 박스권 윗부분에 많은 물량들이 아직 잠겨 있어요. 그래서 저항 라인이 어딘지는 사실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께 조금 이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쪽 매물대, 이때 저항 라인이었던 여기 선을 딱 거보면 약 18,200원에서 18,300원 근처에서 저항을 맞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근에서 저항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크레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이러한 차트 기술적 분석은요, 저의 100%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절대 정답은 될 수 없다. 우리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이런 견해도 있구나, 이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 판단하실 때 근거 마련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우리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이슈나 이 정보들이 나온다면 제가 끝까지 추적하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다양한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